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전 세계적으로 쌀이 어느 정도 생산되는가, 그리고 그 면적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해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쌀 현미 기준이죠. 현미는 약 1억 5천만 헥타르 여서 매년 약 4억 5천만 톤이 생산된다. 2005년 기준인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21년이나 2년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도 우선 이 개념, 에어리아, 면적에 대한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헥타르, 먼저 여기 HA는 헥터, HCTOR, 헥터라고 읽어요. 그러면 헥타는 뭐냐? 가로 100m, 세로 100m, 정방행일 때 요걸 1헥타르라고 합니다. 헥타, 영어 발음은 그렇죠? 헥터. 그럼 1헥타의 기준이 자, 요거더라. 이 면적이더라. 그러면 1억 5천만 하기 전에 우리나라 면적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1000만 동그라미 여러분들 잘 찍어야 됩니다. 자, 1, 10, 100, 자, 1000이죠. 만, 10만, 100만, 1000만이죠. 1000만 헥타르더라 하는 얘기죠. 그러면 가로 100m, 세로 100m 짜리 한 바퀴 여러분들 달려서 쉥하니 달려서 원점에 오는데 400m죠.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1분 정도 걸리나요? 어떤 학생은 뭐 2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아이고 달리기 힘들다, 귀찮다, 2분 걸린다 생각하자. 2분 정도 걸리는 이 면적에 요 규모를 갖고 우리나라 면적은 요거의 1000만 배다. 1000만 배. 그죠? 1000만 배다. 우리 국민 1인당에 우리 국민이 얼마죠? 약 5100만이죠. 5100만. 그럼 한 5000만 정도 일단 잡고. 그럼 5100만이면 1인당 얼마예요? 1000만 헥타르니까 0. 요 나누면은 0.2 헥타르의 면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가로 100m, 세로 100m 였는데 요것을 0.5분의 1이니까 요거 20m. 그죠? 그 다음 길이 100m. 얘 면적을 누구나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는 산도 포함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요렇게 생겼으면, 요렇게 생겼으면, 뭐, 하여튼, 이 남한만 얘기합니다. 일단 북한은 제쳐놓고. 북한은 우리보다 한 20% 남한보다 많아요. 그럼 1200만 헥타르겠죠? 1200만 헥타르 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매년 약 4억 5천만 톤이 생산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1헥타르에 요거 3배죠. 1억 5천이고 4억 5천이니까 얼마? 3톤이 생산된다. 왜? 단위가 톤이니까, 그죠? 3톤 per 헥타르. 그건 가로 100m, 세로 100m의 현미가 3톤이 생산된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실제 기술은 7톤까지 생산되는 기술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는 이 생산 기술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죠? 우리가 할 일이 많죠. 그죠?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생산하고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몇 킬로를 먹느냐 하면 1인당 60kg 정도를 먹습니다. per person 1인당 몇 년간 1년간 한 사람이 60kg를 소비한다는 거죠. 그러면 60kg이 많냐 적냐 이렇게 또 물으면 할 말이 없는데 이 여러분 밀가루 있죠? 밀가루 휘트라고 휘트 파우더 해서 이 밀가루를 어느 정도 먹느냐 35kg 정도 먹어요 1년에. 그러면 쌀이 우리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수입하는 이 밀가루를 거의 절반 이상 먹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 밀가루 의존도가 높다. 소위 누들
국수, 라면, 뭐 이런 기타 등등 있죠, 그죠? 여기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근데 실제 보면 재배 면적은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왜? 이게 옛날에는 과거에는 한 2,500만 헥타르 정도였죠. 2억 5천만 헥타르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거의 1억 한 3천만, 1억 4천만 헥타르 줄어들고 있어요. 뭐 사막화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다른 작물도 많이 심고. 근데 생산량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처음과 끝을 이렇게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뭐 차이는 있긴 있죠. 생산량 한번 보세요. 이렇게 차이 난다. 이렇게 재배 면적은 이만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한 20% 정도밖에 안 줄었다. 이 말은 뭐 재배 면적은 거의 뭐 한 40% 정도 줄었는데 생산 기술이 업그레이드 됐다. 그래서 품종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제 많이 수량을 단위 면적당 쌀을 많이 생산하는 이런 품종을 만들었고 또 재배하는 기술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 그 다음에 도표 표 이런 것들을 보는 능력을 많이 배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쌀 생산 소비는 어떻게 되느냐면 세계쌀의 90% 이상이 아시아에서 생산된다. 그럼 아시아 이 지도를 그리려면 뭐 복잡하게 그릴 수도 있지만 이 내몽골, 중국,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한반도, 여기 일본 이렇게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베트남, 라오스,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인디아 뭐 이렇게 있죠 그죠? 방글라데시하고 주로 여기서 생산된다. 중국, 일본, 한국 이쪽에서 그죠? 여기서 전 세계 생산량의 한 90% 정도가 생산된다. 그러면 미국은 생산이 안 되느냐? USA 그죠? 아메리카죠. 아메리카에서 생산하고 있죠? 하고 있지만 그 양은 전체의 한 7%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한 뭐 4, 5% 정도 생산하죠. 자, 그러면 실제 여기 우리가 표를 한번 보면 2005년 FAO 통계입니다. 아시아에 보면 자 이렇게 갑니다. 자, 면적이 1억 3,500만입니다. 그리고 단위 면적당 얼마냐? 한 4톤 정도, 400kg 정도, 알베로, 이게 잘못됐죠. 헥타르당입니다. 헥타르당 4톤, 그러니까 헥타르당 4,000kg. 시바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아까, 자, 헥타르가 가로 100m, 세로 100m 있죠? 요거의 10분의 1이 뭐냐 하면, 시바르예요.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쓰는 단위입니다. 요거는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헥타르는 10,000제곱미터죠. 가로 100, 세로 100 곱하면 동그라미 4개니까 만이죠.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단위가 이 시바르고 또 국제 단위가 더 작게는 요거의 10분의 1인 R라고 써요. R. 여기 1R, 1이 생략되어 있죠. R는 가로 10m, 세로 10m예요. 10m. 그럼 요거의 실제 R의 100배가 뭐예요? 헥타르가 된다. 그죠? 헥타르가 된다. 그죠? 이 100배예요. 그래서 요런 기준 R 또는 헥타르 단어를 쓰지만 요 중간 단계로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10R다 하는 거죠. 이 10R에 대한 시바르에 대한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00제곱미터 그죠? 1000제곱미터는 평으로 하면 300평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뭐 집평수, 아파트 평수 뭐 17평, 27평, 34평, 뭐 45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로 1.8, 세로 1.8, 1.8 좀 지우고 할게요. 면적의 개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면적을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이 아무 사실은 농학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죠? 자, 면적을 이해를 하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로 좋다. 가로 100m,
세로 100m 정방향일 때 100m 요게 10,000제곱미터이죠. 10,000제곱미터인데 요거에 10분의 1로 하면은 가로 10m 세로 10m 그러면 100제곱미터죠. 그죠? 그쵸. 요게 몇 배 차이냐? 100배 차이더라. 그죠? 100배. 요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쓰는 가로 33 세로 33 30이죠. 그러면 33 30 하면 99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올림하고 요게 뭐냐면 R 여기 R라고 했죠. 100제곱미터 R의 10배니까 10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곱하기 생략되어 있죠. 그럼 요거는 1000제곱미터인 거죠. 그죠? 1000제곱미터 헥타르는 10,000제곱미터 요거 10배죠. 그죠? 곱하기 10 요도 이렇게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기본 단위라는 거죠. 국제 단위는 이 헥타르를 쓰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단위는 이 10R 이렇게 쓴다.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벼는 10R당 300평당 어느 정도 생산을 하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그 껍질이 있는 상태로 한 700kg 생산을 해요. 단위는 뭡니까? 10R죠. 그러면 요게 만약에 헥타르로 하면 요거 10배죠. 그죠? 그러면 얼마? 7,000kg죠. 7,000kg 생산한다. 그래서 7,000kg 이 세 자리 이상 표현을 안 합니다. 우리 사이언스 하는 분들은. 그래서 뭐냐? 7.00톤 per 헥타르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죠? 그래서 얼마 생산하느냐? 7톤 한다.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단위들이 잘못된 거는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요 헥타르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벼 생산량 R배로 보면 요거에 1000 메트릭 톤 중량 메트릭은 중량 톤이란 얘기예요. 무게로 보면 5억 7천만 톤인 거예요. 그 요게 이제 전체 90%를 차지한다. 90.5%. 그 다음에 중국 한번 보세요. 중국이 실제 이제 아시아가 이렇게 1억 3천인데 한 3천만 헥타르 정도 되고 우리나라 면적이 거의 3배 정도 되는 거죠. 우리가 약 1,000만이니까 이렇게 많이 생산한다. 단위 면적당 수량도 국제 단위보다 많다. 인도는 중국의 한 절반밖에 안 되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근데 면적을 보면 어때요? 그렇게 또 적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4,100만이니까 중국보다 오히려 어때요? 면적으로 보면 많아요. 이게 소위 이 글자 간 간격이 줄어서 그렇지 4,200만 헥타르니까 중국보다 한 30% 정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위 면적당 수량이 거의 절반밖에 안 되니까 실제 생산량은 중국보다 한 5천만 톤이 적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냐면 지금 한 80만 헥타르 정도 되죠. 그래서 한 400만 톤 정도 됩니다. 640만 톤, 400만 톤. 일본은 뭐 한 지금 160만 헥타르에 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1% 정도 됩니다. 일본이. 그렇고 북아메리카, 중부아메리카, 남아메리카는 요거는 아메리카로 그냥 보는 거죠. 통칭해서. 북아메리카 하면 전부 미국이죠. 그죠? 약 140만 톤에서 이렇게 생산량이 엄청 많아요. 직파를 함에도 기술이 좋아서 그렇죠. 그 다음에 중부아메리카, 멕시코라든지 브라질 이런 데고 남아메리카는 그 우루과이라든지 칠레라든지 이런 쪽에를 얘기하죠. 그죠? 670만 헥타르에 한 2,600만 헥타르 톤을 생산한다. 그죠? 그 다음 아프리카는 한번 보세요. 면적은 한 우리나라의 한 80% 가까이 되지만 그 비율은 전체적으로 5%인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미국이 7.4톤인데 2.5톤 밖에 안 돼요.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어떻습니까? 1900만 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3% 밖에 안 되죠. 생산량으로. 그래서 그만큼 기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럽에는 안 하느냐 하긴 합니다. 근데 뭐 0. 몇 프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오시아니아는 호주, 뉴질랜드인데 뭐 거의 뭐 0. 몇 프로 밖에 안 된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쌀이 어디에서 소비되고 생산이 되고 한다. 것을 알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쌀의 생산과 소비에서 세계적으로 쌀의 수요 공급은 불안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는데 1970년부터 2006년까지 쭉 보면 생산량이 이렇게 쭉 증가했다. 소비량은 증가했다. 연말 재고량은 점차 또 많아진다. 그죠? 8천만 톤. 그 다음에 재고율로 보면 또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FAO 국제식량기구가 권장하는 재고율 기준은 생산량의 한 16%다. 이것은 60일간 소비할 수 있는 양이다. 두 달이죠. 요 양을 항시 준비를 해놔야 돼요. 만약에 준비 안 해놓고 흉년이 들었다 하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요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16%는 유지를 하세요 하는 게 FAO의 권고사항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논은 전체 면적의 한 55%가 논인데 매년 한 400만 톤 이상을 쌀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사실은 면적으로 보면은 거의 뭐 우리나라 전체 면적 한 1000만 헥타르에 논이 농경지 면적이 한 180만 헥타르, 논이 한 100만 헥타르 되는데 실제는 80만 헥타르만 배를 재배를 해요. 나머지는 전부 다른 걸 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은 나무도 심고 블루베리, 아로니아도 하고 다양하게 또 옥수수나 콩을 또 재배하기도 하고 그걸 대체작물이라고 하죠. 대체작물을 재배할 수도 있고 경제 이용률이라는 건 뭐냐면 이만한 면적에 벼만 1년에 한 번 딱 재배하면 전체 다 재배하면 100%예요. 근데 요걸 겨울에 봄에 그러니까 봄에 파종해서 가을까지는 그러니까 5월부터 10월까지는 벼를 재배를 하고 그 다음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보리를 재배한다. 그러면 1년에 2번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 하면은 200%의 경제 이용률을 가져오죠. 그죠? 그런데 보리나 밀을 겨울에 별로 재배를 안 하기 때문에 한 요 정도 한 2% 정도만 높다 하는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죠? 그 다음 총 생산량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증가해 가고 있죠. 그러나 80년대부터는 거의 증가 곡선이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과거에는 양을 위주로 했어요. 생산량이 많아야 되는데 최근에는 밥맛도 좋아야 되고 영양이 풍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따지다 보니까 또 친환경 저기에 대한 농약 비료살포 마냥은 별로 안 좋다 해서 그런 걸 이제 감안을 하면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 재배 면적은 이렇게 좀 줄어드는 패턴이 이렇게 줄어드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쌀의 경제성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기후 변화가 많이 되고 하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는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쌀 소비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옛날에는 1인당 130kg까지 먹었어요. 1980년대. 지금은 60kg. 그러니까 2006년에 78kg니까 지금 2021년 2년 이때는 얼마를 먹느냐 하면은 얼마냐? 60kg 정도를 먹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적은 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See you next time. how는 돼 하는데 See you next time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남으니까 복습을 합니다. 자, 여러분 뭐냐면 이 쌀에서 한번 봅니다. 자, 아까 껍질이는 왕계라고 했죠. 왕계에서 도정을 해서 현미를 만들고 현미에서 백미를 만들고 백미에서 밥을 쿠킹을 한다. 근데 요거 잘 보세요. 이 식은 밥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서시라고 있죠. 서시 이렇게 하죠. 서시. 이 서시에 요거는 식은 밥에 회를 이렇게 생선회를 딱 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따신 밥, 그러니까 밥솥에서 밥을 한 따끈따끈한 밥이 아닌 이게 열기가 있으면 서시가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식은 밥의 밥맛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 밥맛이 여러분들
음식점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밥맛이에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 밥맛이 없으면은 식당 다른 반찬 아무리 좋아도 손님 안 갑니다. 근데 밥맛이 좋으면 다른 반찬이 뭐 약간 조금 뭐 떨어지더라도 이 식당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 혹시 식당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을 마음껏 유감없이 펼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친지분 또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 식은 밥 또는 요거는 서시할 때고 그냥 따신 밥, 따뜻한 밥도 밥맛이 좋아야 된다.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여기 이제 불포화 지방이 많아요. 지방 중에.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이 많으니까 산소하고 결합을 한다는 거죠. 산소하고 결합하면 이 부패가 됩니다. 그걸 산패라고 합니다. 산패. 그래서 요거 산패를 막기 위해서는 진공 포장을 하거나 요거 도정하고 여기서 현미에서 백미를 만들 때 일주일 이내에 소비를 하면은 아주 밥맛이 좋은 쌀을 밥맛이 좋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 밥솥보다는 가마솥이나 또는 압력밥솥이 밥맛이 훨씬 좋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See you next time.